안녕하세요. 딸의 마음으로 건강을 전하는 건강드림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질병,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뇨병, 주변에서 흔히 듣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당뇨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당뇨가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당뇨병에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병 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당뇨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뇨란 무엇인가? 여러분, 당뇨라는 이름은 왜 붙었을까요? 당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병입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정상 수준을 넘어서 높게 유지되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되고 결국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과 2형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아예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양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당뇨로 인해 겪게 되는 몸의 변화. 당뇨병이 생기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변을 자주 보는 긴요 현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수분을 끌어내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밤중에 더 심해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감도 심해지죠. 두 번째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증상입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죠. 또한 피부가 약해져서 작은 상처에도 쉽게 감염이 되고 잘 낫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긁게 되면 상처가 생겨 감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들은 항상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력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실명 위험까지 있습니다.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거나 초점이 흐려지는 증상으로 시작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진행되어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합니다.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몸은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으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몸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 반드시 당뇨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목마름 증상이 심해집니다.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 탈수 증상이 심각해지고 자꾸 물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셔도 탈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입안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이 저하되어 작은 질병에도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사소한 질병도 오래가고 심하게 앓을 수 있으며 작은 상처에도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발의 감각 이상이나 무좀이 쉽게 발생하는 당뇨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방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나 감염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매일 발 상태를 점검하고 발을 청결히 유지하며 전용 보습제 등을 활용해 발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뇨병으로 인한 몸의 변화는 초기에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세요. 당뇨의 원인. 당뇨병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가족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부모나 형제 중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당뇨병의 주요 원인은 고칼로리 음식 섭취 증가와 운동 부족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기름지고 단 음식,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체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죠.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몸의 근육이 줄어들어 포도당, 대사가 떨어지고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역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흡연과 음주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알코올은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다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수면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역시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가 필수입니다. 당뇨의 나쁜 음식 3가지.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나쁜 음식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국수, 라면, 케이크 등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져 혈당을 빠르게 높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어 당뇨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은 포만감이 적어 과식을 유도하기 쉽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 대신 통곡물로 만든 음식이나 잡곡밥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음식은 설탕과 설탕이 든 가공식품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 믹스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과자나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한 간식도 마찬가지로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 당뇨 관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은 빠르게 혈당을 높이고 그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과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철저히 피하고 천연 감미료나 당분이 낮은 식품을 이용해 단맛을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음식은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은 전형적인 정제 탄수화물로 섭취 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흰쌀밥의 당지수는 매우 높아 먹고 나면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고 금방 배가 고파져 추가적인 간식을 먹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흰쌀밥을 자주 먹게 되면 혈당 관리가 어렵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귀리밥 등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당뇨병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이므로 철저히 관리하고 대체 식품으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3가지. 당뇨병 관리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예시를 들어 당뇨병 관리에 좋은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의 김명자 씨는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뇨병 관리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꾸준히 좋은 식습관을 실천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씨가 특히 도움이 된다고 느낀 음식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혈당 조절과 근육 유지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닭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6, 셀레늄,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과 세포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김명자 씨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닭가슴살을 찌거나 구워 먹으면서 당뇨 관리에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닭고기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여 체중 관리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고기 국물로 끓인 담백한 삼계탕은 소화가 잘 되고 기력 회복에도 좋아 당뇨병 환자들이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음식은 버섯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2세 최지은 씨는 당뇨병 관리 식단에 버섯을 자주 포함시킵니다. 버섯은 당질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은 요리 방법도 다양하여 반찬이나 국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지은 씨는 매일 저녁 버섯을 넣은 국과 반찬을 먹으며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버섯은 또한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의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좋은 음식은 녹두입니다. 대전에 사는 48세 정현석 씨는 당뇨병 진단 이후 녹두를 활용한 식단을 자주 먹습니다. 녹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녹두에는 비타민 B군, 칼륨,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또한 녹두에 함유된 레시틴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현석 씨는 밥을 지을 때 녹두를 섞어 먹거나 녹두죽과 같은 메뉴를 즐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두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탁월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두는 소화가 잘 되어 위장이 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처럼 닭고기, 버섯, 녹두와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명자 씨, 최지은 씨, 정현석 씨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관리의 기본 원칙 5가지. 당뇨병은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자.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식사나 활동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2시간 공복 혈당, 취침 전 혈당 등 다양한 시점의 혈당을 기록해보면 나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체크를 습관화한 60세 이성자 씨는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 때 혈당이 안정적인지, 운동을 얼마나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메모장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병원 진료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의사와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혈당 측정기는 집에 꼭 비치해두고 가능하면 하루 한두 번이라도 측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관리하자.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혈당이 높아서가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른 질환과 겹쳐질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하나가 심해지면 나머지도 악화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쉽고 여기에 고혈압까지 겹치면 혈관 파열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며 필요하다면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중 지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식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단순히 당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채소, 콩류, 두부, 생선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식단이 권장됩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식 시에는 반찬 위주의 선택, 국물 섭취 줄이기, 식사 전에 미리 메뉴 확인하기 등의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김포에 사는 68세 강진수 씨는 매주 일요일에 한 주 분량의 식단을 미리 계획해 장을 보고 도시락을 준비해 다닙니다. 이러한 준비는 식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혈당 변동을 최소화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 운동은 혈당을 낮춰주는 데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유지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고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은 팔굽혀펴기, 스쿼트, 아령 들기 등으로 주 2에서 3회 실시하면 좋습니다. 운동 전후 혈당 체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강도와 시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이정복 씨는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30분 걷기를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혈당이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운동은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생활 습관까지 포함한 총체적 관리.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증가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다음날 혈당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장하며 가능하다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 하나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돌보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위의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건강관리 루틴을 만들어 나가면 당뇨병과 함께하는 삶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식사 하나, 운동 하나, 잠자는 시간,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까지 모든 생활 습관이 당뇨 관리의 열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원칙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한 달, 2달 실천하면 분명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은 결국 내가 매일 선택하는 것들의 총합입니다. 당뇨병이 있든 없든 이 5가지 원칙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자녀나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따뜻하고 확실한 정보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